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라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 결국에는 무언가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이 물리 변화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거다. 오케이?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느냐? 예시 문제. 오케이? 자,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양만 변화하는 거야. 모양만 변화하는 거. 얘들아, 내가 지금 종이를 칙 찢었어요. 근데 그 찢은 종이에 갑자기 불이 안 붙어. 어라? 그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모양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상태 변화. 즉 고체 상태의 얼음이 액체 상태로 돌아가고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 수증기로 가는 것도 상태는 그대로, 아니지,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면서 물질의 상태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세 번째로는 물질의 확산입니다. 단순한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물속에 잉크가 퍼진다라고 해서 그 물의 성질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용해예요. 우리 이거 2학년 때 열심히 했었다. 그치? 용해도 문제예요. 겁나 어려웠을게요. 즉, 이 용해, 고체 물질의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간다라고 해서 갑자기 써지거나 시지거나 시게 되거나 매워지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 화학 변화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감을 잡아야지. 아, 물리 변화가 성질이 그대로였으니까 뭔가 화학 변화는 성질이 지금쯤이면 바뀌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성질이 변하는 것. 즉, 물질의 성질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변한다. 이걸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열과 빛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열과 빛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무언가가 불에 타는 연소 반응. 그쵸? 불에 탈 때 열과 빛 발생하잖니. 그러면 연소 반응도 화학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성적을 굉장히 갉아먹었을 것 같던 앙금 생성도. 앙금 생성도 하나의 화학 변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세 번째로는 기체가 생성되는 거예요. 기체가 생성되는 것. 대표적으로 산성물질, 식초라든지 염산을 계란 껍데기에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일어나는 화학 변화는 뭐가 있냐면요. 중요합니다. 색깔, 냄새, 맛이 변화하는 건데 우리 2학년 때 물질의 특성 기억나나요? 우리 그때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그 다음 밀도, 용해도 이런 것만 배웠었지. 근데 사실은 색깔이라든지 맛도, 냄새도 물질의 특성이야. 근데 여기 봐봐. 색깔, 냄새, 맛이 변한다. 결국 무엇이 변할 것이다? 물질의 특성이. 물질의 특성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결국 물질의 특성이 바뀐다. 그러면은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었는데 이게 바뀌면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로 바뀐다. 그러므로 우리 이 물리 변화라고 하는 친구는 성질이 그대로다. 성질을 띠는 입자는 가만히 존재한다. 즉, 분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분자는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성질을 띠게 되는 입자인 분자는 화학 변화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물리변화랑 화학변화의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요. 이 물리변화랑 화학변화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거냐? 그래도 이 물리변화랑 화학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많이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나와 있을 거고요. 자, 첫 번째, 이 물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 분자가 두 개 존재합니다. 자, 물리변화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 배열이 조금 더 멀어졌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유분방해졌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때요? 사이의 거리가 더 많이 늘어났죠? 그쵸? 하지만 화학변화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와우, 이렇게 난생 처음 보는 새로운 물질로 바뀐 거죠. 이게 바로 화학변화예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이 물리변화에서 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원래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었던 그 입자의 배열이 더 느슨하게 바뀌게 되거나 배열이 조금 더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 즉, 무엇의 배열이 바뀌는 것이다? 분자의 배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화학변화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존재하던 친구들이 난생 처음 보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므로 무엇이 바뀌었다라고 설명이 가능한 것이냐?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물리변화랑 화학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도 존재해요. 첫 번째, 물리변화에서는 화학변화에서 바뀌었던 원자의 배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바뀌지 않아요. 왜? 이 모양 이대로 이동만 하는 거니까. 그쵸? 하지만 화학변화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빨간색 동그라미 몇 개 있었어? 원래 2개. 화학변화 일어나도 2개. 파란색 동그라미 몇 개 있었어? 4개. 화학변화 일어난 후에도 4개.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일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 물리변화가 일어난 후에도 빨간색 동그라미는 그대로 2개고 파란색 동그라미는 그대로 4개예요. 물리변화도. 그쵸? 근데 화학변화도 똑같이 개수는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리변화랑 화학변화에서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원자의 개수가 일정하다. 즉, 화학변화가 일어나든 물리변화가 일어나든 그 어떠한 결과가 닥치던 간에 물질의 총 질량은 어떨 것이다? 일정하다. 총 질량은 일정하다. 이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내릴 수 있겠죠. 됐습니까? 저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화학 변화를 일어날 때, 우리가 생성할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화학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현상.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게 바로 화학 반응이고, 이것을 보기 쉽게 표시한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총 3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1단계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이 화살표를, 이게 무슨 화살표야? 쏘리. 화살표를 기준으로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물.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근데 저 반응물과 생성물을 표기할 때 그냥 원자 이름으로 써주셔야 돼요. 원자에 대한 이름으로 표기. 아니다. 원자라고 하지 말고 분자라고 하자. 쏘리 바꿀게요. 분자. 분자에 대한 이름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물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와 그 다음 산소가 더해져서 무엇을 만드는 거야? 반응 생성물인 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우선 첫 번째 1단계로 할 일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이 반응물과 생성물을 무엇으로 표시해 줄 것이냐? 분자식으로 표시할 겁니다. 분자식으로 표기한다. 자, 분자식으로 한번 표기해 볼게요. 여러분, 수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그렇기 때문에 H2라고. 산소도 마찬가지로 비금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O2라고 표기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둘이 만나서 생성되는 물은 어떻게 써줘야 돼? H2O로 표기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분자식으로 표기한 이후에 반응물과 생성물에 포함된 원자의 개수를 맞춰줍니다. 원자의 개수를 맞춰줍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표기하겠습니다. H2, O2. 이거 더 해놓고 무엇을 만들겠다? H2O를 만들겠다. 자, 가볼게요. 이거 잘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반응물, 즉 화살표 왼쪽에 있는 친구에서요. H 원자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 있죠. 잘했어. 즉 화살표 왼쪽 반응물에서 산소 원자의 개수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 다음 화살표 오른쪽 생성물에서 H의 개수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 다음 생성물 화살표 오른쪽에는 생성물에서 O의 개수는 몇 개 있어? 1개 있어. 지금 원자의 개수 딱 일치해? 일치하지 않아? 절대 일치하지 않고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이냐? 우선 가장 간단한 정수를 곱해줍시다. 2를 곱해줄게요. 왜? 그럼 산소 개수 맞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H는 4개로 늘어날 거야. 그리고 산소의 개수는 2개로 증가할 거야. 자, 그 다음은 딱 감이 오죠, 숫자가. 반응물에서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은 H의 개수가 4개로 늘어나겠네. 자, 이렇게 놓고 나면은 볼게요. H 4개, 4개, O 2개, 2개. 이게 완성된 거죠.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입니다. 쌤,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자, 아직 감이 잘 안 온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이번에 만들 것은 수소와 질소를 이용하여 무엇을 만들 것이냐? 애모니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분자 이름으로 표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분자식으로 표기해줘야 된다. 자, 여러분 수소는 분자식으로 어떻게 표기해야 돼? H2. 질소는 어떻게 해줘야 돼? N2. 그쵸? 자, 암모니아는 모를 수 있으니 제가 표기할게요. 암모니아는 NH3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였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 개수를 맞추자. 그래서 귀찮더라도 또 쓸게요. H2, N2가 더해져서 NH3를 생성을 한다. 대답해줘 봐봐. 그럼 화살표 왼쪽에 있는 반응물에서 H의 개수 몇 개니? 2개. N의 개수 몇 개야? 2개. 자,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에서 H의 개수 몇 개야? 3개. 3개죠? H의 개수 물어봤잖아, 그지? 자, N의 개수는 몇 개야? 1개. 개수 안 맞죠? 자, 그럼 뭐부터 해주면 될 것이냐? N부터 맞춰봅시다. 곱하기 2를 때려요. 그러면 H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6개. N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2개. 그 다음은 H, 반응물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딱 떨어지겠다. 그치? 그래서 H의 개수가 6개로 늘어나게 되면은 H 6개, N 2개, N 2개로 딱 맞아 떨어지게 되겠네. 이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분자식으로 표기를 한 이후에 원자의 개수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면 화학 반응식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됐죠? 대신 시험 문제에 조금 곤란하게 나올 만한 것들은 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은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처음 배웠던 이 물리변화라고 하는 친구나 화학변화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실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자, 마그네슘 있죠? 마그네슘과 염산이라고 하는, 묽은 염산이랑 염산 똑같은 거니까 염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반응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이 돼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둘게요. 오케이? 우선 넣어둔 상태에서 갈게요. 첫 번째, 구부렸대요. 구부렸다. 여러분, 무엇이 변화한 걸까요? 모양이 변화한 거죠. 그럼 무슨 변화야? 물리변화. 그치? 여러분, 물리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물리변화가 일어났으면 성질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성질 그대로.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이다? 마그네슘을 태웠대. 즉, 불에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연소 반응을 일으킨 거죠. 자, 연소 반응은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예요? 화학 변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변했겠죠. 그치. 성질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구부린 곳에 염산을 넣어주게 되면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두 번째, 연소 반응, 즉 화학 변화를 한 곳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왜? 성질이 변했으니까. 성질이 왜 변해? 화학 변화했으니까. 구부린 거는 반응을 왜 해? 성질이 그대로니까. 됐죠? 즉, 우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리변화는 성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염산과 반응을 할 것이고요. 물리 변화를 한 마그네슘 리본, 이 친구는 염산과 반응을 할 것이고요. 염산과 반응을 한다. 하지만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곳에는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성질이 그대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묽은 염산과의 반응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묽은 염산과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화학 반응식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맞았어요. 아니에요.